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박미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5년 동안 겪었던 일인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평생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머니로부터 배운 손맛이 있다고 자부했고 특히 김치와 장아찌 같은 밑반찬 만들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을 한 게 벌써 5년 전이에요. 며느리 수정이는 첫인상부터 참 괜찮아 보였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하고 무엇보다 제가 해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어머님 손맛이 정말 최고예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가끔씩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반찬을 해서 나눠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정이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혹시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며느리가 바쁘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김치, 된장찌개용 무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 어묵볶음까지 한 번에 대여섯 가지씩 푸짐하게 만들어서 큰 통에 담아 가져다 줬어요. 수정이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살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보고 요리하느라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곤 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던 수정이가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이번 주 반찬은 언제 가져다 주세요? 마치 배달 주문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쁜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날은 반찬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정아, 미안한데 오늘 병원 다녀오느라 반찬을 못 만들었어. 내일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그때 수정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에이,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내일이면 주말인데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불편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수정이는 그제서야 감사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장을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포장해서 가져다 주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몇 시간씩 서서 요리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곤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계속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열도 나고 몸살까지 왔는데 그날이 하필 반찬 만드는 날이었어요. 수정이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수정아, 미안한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찬을 못 만들겠어. 다음 주에 2배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수정이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어머님, 그럼 어떡해요? 저희 냉장고가 텅 비었는데. 정말 안 되세요? 병으로 누워있는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때 처음으로 내가 너무 베풀어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니까 몸을 끌고 일어나서 간단한 반찬 몇 가지만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수정이는 받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호의로 시작한 일인데 언제부터 의무가 되어버린 걸까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더 바빠졌죠. 명절 음식 준비에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들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해 추석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수정이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나 봐요. 제가 우연히 그 모임 장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카페 창문 너머로 수정이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며느리 사생활까지 간섭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 정말 우리 시어머니 요리는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수정이 목소리였어요. 제가 5년 동안 정성껏 만들어준 반찬에 대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공짜로 가져다 주시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공짜라고 하지만 솔직히 맛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냥 고마운 척하고 받아서 반은 버려요. 특히 김치는 너무 짜서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5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버렸다고요? 그럼 안 받으면 되잖아요.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워낙 적극적으로 가져다 주시거든요. 안 받으면 서운해 하실 것 같고, 그냥 받아서 몰래 버리는 게 낫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제가 뭘 한 거지?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든 그 모든 반찬들이 사실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이번 주에는 뭘 만들어줄까?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그냥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겠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이번 주에 만들어줄 반찬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매주 이맘때면 어떤 반찬을 만들어줄지 고민하며 정성껏 장을 본 재료들이었어요. 그 재료들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허무했어요. 내가 이 5년 동안 뭘 한 거지?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수정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어머니 요리는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반은 버려요. 차라리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수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반찬은 언제 가져다 주세요? 저희가 점심 먹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평소라면 미안해. 지금 만들고 있어. 곧 가져다 줄게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수정아, 오늘은 반찬 못 만들어 줄 것 같아. 네.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오늘은 좀 바빠서. 그럼 내일이라도 가능하세요? 그 순간 수정이가 어제 한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차라리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으면서 왜 지금은 언제 가져다 주냐고 묻는 거죠? 수정아, 앞으로는 반찬 만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그냥 이제 너희가 직접 해서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저녁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정이한테 들었는데 왜 갑자기 반찬 안 해주신다고 하세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매주 반찬 만들기가 힘들어졌어. 그래도 갑자기 그러시면 수정이가 당황하잖아요.
그동안 어머니 반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익숙해져 있었다고요? 버리면서요? 민호야, 이제 수정이도 결혼한 지 5년이 됐으니까 직접 요리해서 먹어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갑작스럽다고요? 5년 동안이나 해줬는데 갑작스럽다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반찬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수정이가 몇 번 더 전화했어요. 어머님, 정말 안 되세요?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서. 익숙해져서라니. 그동안 버리면서 뭔 익숙해져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정아, 이제 너희가 직접 해먹어야 해. 결혼한 부부가 시어머니 반찬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 처음 한 달 정도는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5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해오던 일을 안 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일요일 아침에 늦잠도 자고 가고 싶은 곳도 갔고 친구들과 약속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매주 일요일은 오로지 반찬 만드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이번 주에는 뭘 만들어줄까? 재료는 떨어지지 않았나? 맛이 짜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추석이 다가왔어요. 작년까지는 추석 때마다 수정이네 집 반찬까지 준비해서 바쁘게 보냈는데 그의 추석은 정말 여유로웠어요. 추석 당일 민호네 가족이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수정이는 뭔가 얼굴이 좀 상해 보였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수정아. 잘 지냈어? 네. 그런데 어머님, 혹시 추석 음식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아, 그렇겠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명절 음식까지 제가 다 해서 나눠줬으니까 수정이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수정아, 이번에는 너희가 직접 준비해야지. 명절 음식 만드는 것도 며느리 역할 중 하나잖아. 그렇긴 하지만 저는 잘 못 만들어서.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러. 차차 늘게 돼. 그날 민호네 가족은 일찍 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요. 아마 다른 데 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해야 했나 봐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민호가 찾아왔어요. 혼자요. 엄마, 우리 좀 얘기해요. 무슨 얘기?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수정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다는 거니? 그동안 어머니 반찬으로 해결하던 걸 이제 다 직접 해야 하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제가 해준 걸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 안 해주니까 힘들다고요? 민호야, 엄마가 수정이 반찬을 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해?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야 한다고? 그럼 수정이는 엄마를 위해서 뭘 해준 적이 있니?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먼저 해주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아.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하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갑자기 그러시니까 갑자기라고? 5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라고? 그때 민호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희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줘.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동안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들 정말 맛있게 먹었니? 민호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게 먹었죠? 정말? 네. 그런데 민호 표정을 보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혹시 수정이가 엄마 반찬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 없니? 그게 솔직히 말해줘.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사실 수정이가 가끔 좀 짜다고 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정성이니까 감사하게 먹자고 했는데 짜다고 했다고요?
그럼 그동안 맛있어요라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짜다고 하면 덜 짜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워낙 정성껏 해주시는데 그런 말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정이가 카페에서 한 말들이 다 진실이었던 거예요. 민호야, 그럼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반찬 정말 어땠어? 민호가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좀 짰어요. 그리고 수정이 입맛에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싱겁게 먹잖아요. 그럼 많이 남겼겠네? 네, 죄송해요. 5년 동안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대부분 버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민호야, 그럼 이제 왜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기를 그만뒀는지 알겠지? 네,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날 민호가 가고 나서 정말 마음이 후련했어요. 5년 동안의 의문이 모두 풀렸거든요. 왜 수정이가 점점 당연하게 여겼는지, 왜 감사하다는 말이 줄어들었는지, 왜 안 가져다 주면 불편해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애초에 제 반찬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냥 공짜로 주니까 받기만 했던 거고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더 지났을 때 수정이가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정아. 혼자 왔네? 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대접하는데 수정이가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러 왔어요. 뭐가? 그동안 어머님께서 정성껏 해주신 반찬들을 제가 제대로 감사하게 받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민호가 얘기했나 보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친구들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들으셨나 해서. 들었다는 걸 아는군요. 응, 들었어. 수정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친구들이 자꾸 시어머니들 험담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사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정아, 솔직하게 말해줘. 내 반찬 맛이 어땠어? 수정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좀 짰어요. 그리고 제 입맛에는 안 맞았어요. 죄송해요. 많이 버렸지? 네. 죄송해요. 그럼 왜 맛있다고 했니? 왜 계속 해달라고 했고? 어머님께서 워낙 정성껏 해주시는데 어떻게 싫다고 말해요. 그리고 공짜로 주시는 건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정이는 처음부터 제 반찬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짜니까 받았던 거고 거절하기 미안해서 받았던 거였어요. 수정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 어머님께서 하고 싶으시면 해주시고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직접 해서 먹으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네. 그날 수정이가 가고 나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5년 동안의 오해가 모두 풀렸거든요. 그 후로는 정말 편해졌어요. 더 이상 매주 일요일마다 반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간단한 음식을 해서 나눠주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수정이도 이제는 직접 요리를 배워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제법 잘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하니까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수정이가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 제가 담근 김치예요. 맛 좀 봐주세요. 받아서 맛을 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덜 짜고 덜 매웠어요. 수정아,
정말 맛있네. 잘 담갔어. 감사해요. 어머님께 배워서 해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다운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카페에서 수정이 말을 듣게 된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만약 계속 모르고 있었다면 아직도 매주 반찬을 만들어서 버려지게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정이와의 관계가 더 솔직해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됐거든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정이가 안부 전화를 해요. 반찬 달라고 하는 전화가 아니라 정말 안부를 묻는 전화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함께 영화나 볼까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반찬 얘기만 했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는 수정이가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멸치볶음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민호가 어머님 멸치볶음이 그립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알려줄게.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관계가 된 거죠.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 할 때 알려주는 거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뻤던 건 지난주에 수정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예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수정아.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필요할 때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부탁드릴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일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어요. 5년 동안이나 속였다는 생각에 화도 났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정이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는 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좋은 의도로 해주는 걸 맛없다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줬던 것 같아요. 수정이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해줬으니까요. 지금은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방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됐거든요. 며칠 전에는 친구 경희와 이 얘기를 했어요. 미자야, 그래도 속상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속상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잘 됐어. 왜? 계속 모르고 있었으면 나만 바보였을 거 아니야?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지. 그렇긴 하네. 그런데 5년 동안 매주 반찬해준 건 정말 대단했어. 응. 그래도 헛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수정이가 이제는 정말 감사해 하거든. 경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주는데 정작 며느리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 세대는 베푸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경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도 있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이제는 수정이가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해해요. 지난주에는 수정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그때 수정이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요. 이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니까 예전에 억지로 감사해요라고 했던 것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얼마 전에 수정이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민호한테 들었을 때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고 간섭은 전혀 안 하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수정이가 진심으로
저를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명절 때도 수정이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요. 물론 제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메인은 수정이가 하고 저는 보조 역할만 해요.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관계가 된 거죠. 예전처럼 제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5년이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제 반찬은 대부분 버려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정이도 많은 걸 배웠을 거고 저도 배웠거든요.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수정이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이해하게 됐고 저는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주니까 서로에게 부담이 없어졌어요. 저도 의무감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수정이도 억지로 받지 않아도 되고요. 얼마 전에 수정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 어머님이 더 좋아 보이세요. 뭔가 더 자유로워 보이시고 편해 보이세요. 맞아요. 저도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반찬 만드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정말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제 시간도 생겼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 시간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있고요. 요즘에는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반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일을 계획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친구들과 하루 여행도 다녀왔어요. 일요일에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수정이도 이제는 독립적인 며느리가 됐어요. 시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살림을 직접 하니까 더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푸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맞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계속 참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기쁜 건 수정이와 정말 솔직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말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됐거든요.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관계가 됐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뭔가 답답하거나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한 번쯤은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가족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